예, 저희가 오늘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렸다.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곳에서 논란이 하나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은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다른 데로 아이들이 전학시킬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나라에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뭐 얘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또 그거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도 또 그 가격으로 그것밖에 못 사는데. 예. 공시가 폭탄, 쇼크, 일부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여기 보면 정부는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다.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이 느끼실 때도 실제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거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과의 토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문재인 정부 지금 44개월 중에서 40개월 연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가 평균이 70% 가까이 올랐어요. 정말 이게 정신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집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집이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게 되면 이미 이제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단독주택은 발표가 됐고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시 평균이 지금 20%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내는 보유세라든지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앞으로 이제 아마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면 아마 충격받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해당되는 주택이 전체 8%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떤 고가의 주택에 대한 공시의 변화는 실제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집값이 전월세가 올라가고 집값이 상승하면 그 어떤 이 집값의 어떤 효과 자체를 다른 집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은퇴를 하시고 수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이제 그동안 자녀들한테 이 의료보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의 지금 의료보험료를 지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주택의 어떤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있는 분들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의 어떤 이 집값 상승이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와서 세금은 올라가고 내일 돈은 많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폭등하는 게 상황인가? 세종시는요 70%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서울, 경기, 대전은 20% 안팎인데 세종시만 일단 더 특히 전국 지도에서 두드러지게 공시가격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가격과 공시가와 현 시세에 동떨어진 게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근데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거래할 때 그 가격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각종 부담금을 매길 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시중가액이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 7월 달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저게 70%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올린 것이지 우리가 언제 투기해서 올리냐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 이 조세를 이 부과함에 있어가지고는 공평성도 있어야 되고 조세 저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올려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재산을 가진 것이 범죄다 하는 어떤 징벌적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 조세 정책에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들쑥날쑥 공시지가 어떻게 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개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깜이로 지금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정확치 않다.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조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 입장에서 수탈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마땅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장현철 변호사님, 여기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공시가격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일부 보도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주택이 많은 사람, 돈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맞는 건 뭐 자연스러운 조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버리면 이게 그런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인 건데, 보유하는 부담이 늘어났을 때 집주인들이 집을 팔까요? 아니면 그 부담을 세입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전가하게 될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서울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두 번 다시는 서울로 진입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대다수의 1주택자나 주택 소유자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을 심어준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담이 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전월세 가격을 차라리 높여서라도 서울 집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거래세가 낮습니다. 또 반대로 보유세가 낮을 경우에는 거래세가 높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들어서 보유세도 급등했고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려니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게 되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세 부담이 주택을 처분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정부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보도입니다. 이는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여기 뭐 야당에서는 국민을 원숭이 취급했다, 벼락거지만 양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박성인 부대변인, 뭐 김태년 원내대표 취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혹시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에게는 이 공시가 인상이 LH 약재와 마찬가지로 좀 글쎄요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분명히 이제 LH 사태는 선거의 악재가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이 LH 사태를 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해법을 강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 LH 사건의 그 해법은 뭐 대통령도 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거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남아있는 어떤 부패 사슬의 어떤 그 해체 뭐 이걸 목표로 아주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라는 게 그 도구적인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세 또는 준조세를 이렇게 부과하기 방법이고, 그건 당연히 이제 시세에 연동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또 뭐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의 조정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그 조세의 부담이 드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그 이렇게 폭탄이다, 야당이 말하는 대로 이제 뭐 폭탄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뭐 세금이 많이 오를 것이냐, 그리고 건보료 부담, 예. 그 뭐 만 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오른다, 뭐 이런 정도가 뭐 폭탄이냐, 그래서 그 거지를 양산하느냐, 뭐 이렇게 어떤 그 조세 정의를 위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좀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 좋지 않다. 오히려 이제 저런 것은 선거에 뭐 별로 뭐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세 조정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가짜 뭐 뉴스 뭐 이렇게 선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가 꽤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공시가 인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